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지금 거의 다리가 두 개가 없거든요. 오늘 계속 어찌하여? 쩔뚝거리면서 걸었는데 네. 그 이유가 제가 관악산 정상까지 등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팀플했던 분들이랑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네.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은근히. 오. 근데 막 이제 앞에서 어떤 친구가 노래를 틀어줘가지고 진짜 약간 트레이너랑 되게 트레이닝 받는 사람들처럼 헬스 트레이너처럼 저희를 이제 이끌었어요. 약간 네네네. 러닝 크루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리더분들. 약간 그래서 그 등산 좋아하는 친구가 저희를 이제 정상까지 잘 이끌어줘가지고 지금 다리가 녹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밤에 집에 오자마자 기절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역시 등산 할 만하다 생각했어요. 그 자고 일어나는 그 기분이 너무 상쾌해서. 진짜요? 네네, 되게 오랜만에 느낀 그거였어요. 근육통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있었죠. 어. 그래서 엄마가 폼롤러로 제 종아리 이렇게 밀었거든요. 네네네. 완전 소리 질렀어요, 집에서. 거의 고문당하는 것처럼. 아프긴 했지만 정신적인 행복이 더 컸다. 날씨도 좋았겠네요. 날씨 진짜 지존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타미 씨가 왜 등산을 그때 막 다니셨잖아요, 한창.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죠. 그때는 나는 진짜 등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좀 알겠다. 안 그래도 제 친구들이 네. 이번에 요즘 들어 저희 팟캐스트를 좀 듣나 봐요. 감동적이다. 처음엔 안 됐더니. 근데 이제 근황 부분을 듣고 네. 관악산 30분 만에 간 거 그 성산 일출봉? 그 다른 친구랑 등산 맞다. 가던 친구랑 30분 만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맞다. 근데 제가 잘못 말했는지 북악산이거든요. 제가 진짜? 간 거는 30분 만에 올라간 거. 더 빡센 산이에요, 거기가? 관악산을 안 가봐서 제가 잘못 말했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관악산 누구랑 갔냐?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었던 거죠, 같이 간 분이. 그래서 정정하는 정정보도. 얘기를 해야겠다. 진짜 웃기다. 근황을 다 체크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팩트 체크 당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관악산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팩트 체킹이 들어와서 이제 재밌네. 내 근황을 거짓으로 못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무조건 또렷한 기억 아니면 못 말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거짓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냥 까먹었을 뿐. 맞아요. 감동적이다. 친구가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준다는 게. 그렇죠. 타미 씨는 뭐 하셨어요? 저는 저도 이제 신입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저희 회사에. 네네네. 근데 이제 식사 자리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사실 그런 새로 오신 분들과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매번 같은 팀원분들이랑 이제 밥을 먹는데도 할 말이 사실 매일매일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이 업무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막 정말 마이크랑 얘기하듯이 막 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좀 약간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 할까 싶다가도 안 하게 되고 근데 또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입 다물고 입 닫고 빵이나 먹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완전 아이로서 내향인으로서 또 스몰 토크를 잘 못한다고도 전에 좀 고민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이긴 한데 회사에서 한정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말만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타미 씨처럼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네네네. 뭔가 상사분들이 나한테 장난을 치더라도 내가 장난을 치면 약간 하극상 같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게 있기는 해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제가 팀에서 막내이기도 하니까 내가 뭔가 조잘조잘 잘 얘기를 해야 되는 포지션인지 아니면은 이제 윗분들의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잠자코 들으며 말을 아껴야 되는 포지션인지도 잘 헷갈리고 저는 이제 막 외향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려면 머리를 막 돌려야 되는데 네, 월요일이고 막 너무 피곤하니까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떠오르는 생각도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근황이었습니다. 진짜 사회인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네요. 할 법한 고민. 뭔가 주변에도 그런 고민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느 회사는 사적인 얘기 절대 안 한다고 또 다른 회사는 다 얘기한다고 하고 막 이래서 회사 바이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그쵸. 할지 모르겠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그래서 제 친구는 진짜 말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아 원래요? 네네네. 그래서 막 회사에서 막 떠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떠들지?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쵸. 그래야 내가 말을 안 할 수 그러니까. 있다. 물론 그분은 무리를 해야겠지만 이제 타미 씨는 그 그쵸.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또 그 친구만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쵸. 내가 말을 줄여야 되나? 막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왜 그럴까요? 말이 많아도 그러니까요. 적어도 뭔가 다 그냥 걱정이잖아요. 각자 밥 먹으면 안 될까요? 이거 혹시 누가 이거 듣고 들으시면 계시는 어떡해? 거 아니겠죠? 개웃기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그래서 회사에서는 혼밥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조용히 먹는.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또 정제돼서 얘기를 하지만 요즘 또 보면 챗GPT한테는 뭐 AI한테는 네네, 굉장히 다 뭐 말하죠. 폭력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해와 간결하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욕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부하 직원 막대하듯이 그러니까. 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AI 참 핫해요. 맞아요. AI 정말 핫해서 이제 그걸로 지브리 이미지 다들 만들어 보셨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것과 연관된 오늘의 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뽐바르디로 크로코딜로 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리리리라리라 입니다. 이게 뭘까 정체불명의 밈인데요. 저희도 처음에 이거를 자주 마주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어떤 밈일까? 그런데 계속 뜨는 거예요. 릴스를 보든 쇼츠를 보든 계속 이 정체불명의 캐릭터들이 나오는 릴스가 뜨더라고요. 아마 다들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팟빵 썸네일로 이 캐릭터들의 그림을 붙여드릴게요.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4가지가 다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우선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걔는 상어인데 이제 4발이 달려있고 이제 3개구나. 발 3개가 달려있고 거기에 이제 하늘색 나이키 운동화가 신겨져 있는 그런 캐릭터이고요. 그다음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전투기에 악어의 머리가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의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퉁퉁퉁 어쩌고 사우르는 얘는 나무 토막인데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있는 약간 옛날에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어린이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불쾌한 골짜기스러움에 어딘가 불쾌함이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 얼굴이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토막 캐릭터가 빠따 같은 걸 야구 빠따를 들고 뭔가 나를 위협할 것 같은 그런 생김새의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릴리 라릴라라는 아이는 코끼리인데 몸체가 선인장이고 이제 그 선인장에 2발이 달려 있어서 그 발엔 샌들이 신겨져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초현실주의 미술품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뭔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처럼 시계랑 열기구 같은 게 공중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요즘에 뜨고 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뭐냐? 이 캐릭터들의 정체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3월부터 유행 중인 이탈리안 브레인 랏이라는 밈이에요.
이제 이탈리아는 다들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밈이고요. 그래서 이 이름도 다 어딘가 이탈리아스러웠죠. 그래서 사실 그 사후르 퉁퉁퉁퉁퉁퉁 사후르 빼고는 다 이탈리아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랏이라는 거를 직역을 해보면 브레인이 뇌고 랏이라는 게 썩었다는 뜻이거든요. 요즘에 이런 브레인 랏 밈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브레인 랏이 무엇이냐? 브레인 랏은 온라인 콘텐츠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해서 정신적, 지적 수준이 낮아진 상태. 즉, 직역을 해보면 뇌 썩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 밈을 소비하면서 뇌가 썩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단순하고 되게 정말 어딘가 나사가 빠진 듯한 그런 밈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랏 밈 중에서 특히 이런 캐릭터들의 생김새가 제가 묘사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캐릭터들이 만들어졌냐 해서 보면은 다 챗GPT에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아마 챗GPT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뭔가 미끈미끈한 그런 재질의 그림체를 갖고 있거든요. 챗GPT가. 그래서 이 캐릭터들도 다 정말 불쾌한 골짜기 같은 그런 AI의 그림체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4개의 캐릭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더 많아요. 왜냐면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챗GPT에 의뢰만 하면 계속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고정 형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동물, 과일, 사물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인장 몸에 코끼리 머리에 그다음 발에는 샌들이 신겨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것들이 한 번에 합쳐져 있는 정말 AI라서 가능한 캐릭터를 생성을 해서 이게 캐릭터처럼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은 저도 정말 브레인랏이라는 단어처럼 뇌가 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밈 자체가 이해하려고 해봤자 이해를 어차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뇌 빼고 보자 이런 식의 밈이거든요. 이 밈을 소비하는 모두의 뇌가 썩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진짜 알고리즘 진짜 장악했거든요. 네네. 제가 저희 트위터에도 화면 녹화한 거를 한 번 올렸었는데 진짜 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흥하게 된 것 네. 자체가 그 유튜버 아나토시치 님이 이제 막 이름을 외우는 딱 장면 나오면은 트랄랄레로 트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약간 퀴즈 같은 거죠. 그쵸, 인물 그쵸. 퀴즈처럼. 아니면은 누가 더 강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대표적인 전투 영상 제작 크리에이터 피쉬 AI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름의 크리에이터가 뭐 이제 누가 더 강한지 전투 영상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AI로 생성을 한 그쵸, 거죠. 그쵸. 싸우는 거를. 그거 자체가 약간 사람들이 어릴 때 그 캐릭터 전투 능력치를 막 측정하고 막 외웠잖아요. 네. 누가 더 세고 그쵸. 막 이런 그런 거를 좀 좋아해서인가? 거기에 되게 환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트위터 글 중에서 퉁퉁퉁 사우르, 넘사벽, 그다음에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 등등등등 이거를 순위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부등호로 이렇게 표시를 막 해놓고 모르면 외우세요.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는 제가 봤던 거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 아까 퀴즈랑 좀 관련된 건데 네네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이제 네. 칠판에다가 맞아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가르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그 교실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따라하는 그러니까 진짜 수업하는 느낌이. 저는 그걸 제일 먼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소비할 정도면 약간 젠지 밈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핫하구나 생각을 했죠. 맞아요. 그 억양 자체가 이탈리아 억양 자체가 이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처음 유행을 끈 게 아까 말했듯이 약간 이름을 외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름 외우는 콘텐츠로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학생들이
약간 수업하듯이 알려주는 것도 있고 제가 본 거는 뭐 그 어르신 분들한테 약간 영어 공부 가르치듯이 딱 가르치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이걸 딱 이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 후일담으로 진짜 영어 단어인 줄 아셨다라는 배우시는 분들은 후일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뭐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름 외우기.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름 외우기 자체가 굉장히 핫했던 거는 이게 시험 기간이라서 그랬던 거 아닌가. 가능성 있다. 왜냐면 사실 시험 기간에 외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거 외우기는 싫고 그렇죠. 이 알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요. 외우는데 또 시간을 보내는 그렇죠. 괜히 공부하면서 뭔가 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일진 모르겠는데 그렇죠. 맞췄으니까 어쨌든 성취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기를 쓰고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들.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AI로 뭐 상어랑 신발 신은 개랑 맞아요. 합쳐서 이제 합성한 게 밈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결로 요즘에 인스타 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치킨 바나나라는 음원이 있어요. 겁나 많이 봤어요. 약간 그거랑도 관련이 뭐 많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트렌드 자체가 알파 세대, Z 세대 분들이 AI에 친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두 가지를 합성하고 섞는 듯한 그런 이미지 자체가 유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는 이 AI 이미지 생성하는 거를 작년에 대학교 수업에서 처음 해봤거든요. 과제였어가지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징그러웠어요. 네. 제가 막 그렇게 프롬프트를 써서 만드는데 얘가 인식도 못하고 자꾸 막 손가락도 6개 나오고 막 이래서 이거는 잘 안 쓰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1년 사이에 좀 기술이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그 지브리도 완전 똑같이 뭔가 불쾌함이 없잖아요. 그 그림 봤을 때. 이 아이들, 이 브레인랏은 솔직히 봤을 때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불쾌한 골짜기 같아. 이런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퉁퉁퉁 사우르 빼면 걔는 좀 불쾌한 느낌이 들고. 무섭죠. 네네네. 그래서 진짜 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게 보여서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가 예측이 안 되는 느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퉁퉁퉁 사우르 네. 옛날에 뭐 못하면 안 하면 네. 호랑이가 막 잡으러 온다 막 이런 것처럼 네. 이거 안 하면 퉁퉁퉁 사우르가 잡으러 온다. 밤에 찾아온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진짜 이 친구가 빠따를 들고 있어서 그런 것 네. 같아요. 약간 진짜 아무래도 이 세계 최강자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사람들이 또 강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본 것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지금 캐릭터잖아요. 이거 각자가. 네네네.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맞아요. 낳는 그런 리스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퉁퉁퉁 사우르가 임신을 하고 있는 이미지. 그래서 옆에서 그 트랄랄레로랑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린 막 그런 것도 보고 진짜 정말 캐릭터 놀이 같은 걸로 약간 세계관도 있는 것 같고 아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합성 자체가 워낙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그냥 사후르랑 뭐 발레리나 카푸치노랑 결혼시켜서 낳은 아기가 또 뭐 뭐 퉁퉁퉁 발레리나 카푸치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막 엄청 길어지는 거죠. 네. 약간 아랍 왕자 스타일로. 그러네요. 아랍 왕자님들도 보면 이름이 성이 막 겁나 길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말 그대로 브레인롯 뇌절에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있다. 진짜. 그래서 이 브레인 로트가 뭔지 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그냥 이런 밈? 얘 말고도 좀 요즘에 그런 밈들이 핫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칠가이 같은 것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댓글 보면 다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브레인롯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네. 그런 밈들이 요즘 좀 핫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명칭대로 뇌 썩음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다 같이 이렇게 뇌를 썩히고 있는 게 괜찮나 라는 걱정이 살짝 우려가 되더라고요.
타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름을 네. 굉장히 열심히 외우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물론 무의미하지만 네. 이 사람들 어쨌든 막 그 릴스나 쇼츠를 보면서 썩힌 뇌를 네. 다시 뭔가 활성화를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암기로 네네네. 암기를 통해서. 진짜 칠가이라던가 뭐 치킨 바나나라던가 정말 그냥 받아들여라 하는 밈들이 요즘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게 또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칠가이도 전에 설명드리면서 밈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칠가이가 완전 유행을 하면서 밈코인이 떡상을 했다. 완전 코인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관련된 코인들도 이 유행을 기점으로 완전 상승을 했다는 맞아요. 거죠. 이게 그 해당 밈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동명의 스캠 코인이라는 게 생겼대요. 그 스캠 코인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사기인 거죠. 뭐 로맨스 스캠 이러듯이 이제 사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확 시켜서 돈을 확 벌고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튀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사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밈이 유행하기 시작한 3월도 전인 1월에 코인이 생겼다. 이 스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직후에 생기기도 했고 뭐 이전이다 이후다 막 말이 많기는 했는데 이 밈 자체가 얼마나 유행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하는 건 의혹이다. 의혹일 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사실 3만%의 상승률을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게 시가총액이 겨우 뭐 몇억 원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수지타산에 안 맞는다. 이런 반박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밈코인에 대해서 막 정확히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도 그 의혹을 보고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밈들이 어떠한 자본주의 혹은 그 코인 세계에서 일부러 퍼뜨린 거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좀 확 두렵더라고요. 네, 완전 가능성 있는 게 저도 약간 다른 분야긴 한데 바이럴 많이 하잖아요. 네네. 특히 연예인들이나 콘텐츠? 약간 제작사에서 바이럴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바이럴인 게 티가 안 나잖아요. 팬들 사이에 잠입해서 바이럴을 하기도 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진짜로 지금 인기가 있는 콘텐츠인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원래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 글이 쓰여야 되는데 그런 글 때문에 인기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바뀐 느낌? 근데 그걸 좀 사람들이 사실상 속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거를 속은 적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이걸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야겠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이 밈 자체가 밈이라는 것 자체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더 유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도 그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그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쵸. 더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뭔가 알맹이가 있느냐 이런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브레인로트라는 게 확실히 뭔가 알맹이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되게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밈코인 의혹이. 그러니까 아닐 수도 그치, 있겠지만 어떤 자본주의 세계에 의해서 우리의 뇌가 지배당하고 있는 듯한 가능성 있다. 그쵸. 그리고 이 브레인로트 특히 이번에 이탈리안 브레인롯을 치다 보니까 이제 처음 이 캐릭터 만들었을 때 그 만드신 분이 캐릭터 설명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캐릭터마다. 네네네. 근데 약간 되게 천박한 느낌? 막 욕도 엄청 많고 패드립 같이. 진짜요? 네네네. 그런 게 있어서 뭔가 되게 세비지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걸 설명까지 찾아보시진 않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쵸. 뭔가 딱히 그렇게 엄청 좋은 캐릭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처음에 만든 사람은 뭔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캐릭터 설명 중에 어떤 식으로 담겨 있는지 그
아까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라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의 아이들 위로 날아가면서 폭격을 날리는 개, 읍 같은 비행 악어다. 알라를 불신하고 폭탄을 사랑한다. 이 말을 전부 번역했다면 넌 개 땡땡이다. 괜히 농담 망치지 마라. 야, 약간 이런 식. 무튼 너무 이렇게 뭔가 패드립과 그런 성희롱성 네네네. 설명들이 모든 캐릭터에 다 박혀 있어요. 배경 자체도 굉장히 그런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러네요. 네네네. 단순히 웃고 넘기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닌 것 같은. 네. 근데 사후르는 그나마 나은데 설명에 누군가 사후르를 3번씩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이 생명체가 집으로 온다는 소문이 있다. 무서워라.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뭘 안 하면 찾아온다라는 소문이. 약간 이놈 할아버지 느낌으로. 네네네. 사후르만 멀쩡한 것 같아요. 설명을 보면은. 은근히 좀 다크한 느낌. 그쵸. 그러네요. 약간 이런 말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블랙 코미디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저는 궁금했던 게 어른들이 왜 이런 밈을 좋아할까? 어쨌든 그 고등학생 릴스 같은 거 말고는 네네네. 막 저는 그 공공기관에서 만든 릴스도 봤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밈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겠지만 그런 시도였겠지만 어쨌든 막 어른들이 거의 다 이 밈을 따라하고 있고 막 퀴즈 맞추고 있고 맞히고 있고 이래가지고 왜 이럴까? 뭔가 단순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일까요? 현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뇌를 썩히고 싶은. 그러게요. 저의 한 가지 추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단수 유행해서. 그래서 그 의혹이 너무 무섭다. 그럴 듯한 게 사람 그냥 이거 잘 나가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뭐야 이랬는데 알고리즘을 이미 장악했고 알고리즘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 2차로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밈은 매번 말하지만 럭키비키 같은 거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 뜻도 딱 봤을 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예측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까 진짜 무맥락. 차라리 칠가이는 뭐 해석이라도 할 수 있어. 뭔가 칠해지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이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 선배는 뭘까? 진짜 특이한 밈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다룬 밈 중에 이런 밈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고 맥락을 설명할 수 없는? 그쵸. 요즘 이런 밈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AI를 활용해서 더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건가? 딱 요즘 세대를 보여주는 밈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희는 밈 전문가잖아요. 네네. 어쨌든 전문가의 시선에서 뭔가 이런 밈은 뭔가 이런 밈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밈이 앞으로도 나올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갈수록 더 뇌 썩음에 가까운 밈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보다 보면은 좀 어이없어서 웃긴?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이 밈의 매력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뭔가 의미가 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럼 또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만약에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 그쵸.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 마이크는 저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특이하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모르면 아예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밈 아닌가. 근데 이미 이 밈 같은 경우는 너무 대중화가 이제 됐나 싶더라고요. 종종 마케팅 그런 광고에서도 써요 이거를 써가지고 그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네네. 옆에 이제 메디큐브 상품을 합성해서 이제 같이 넣어놓은 거를 제가 보기도 했고요. 그 캐릭터에? 네네네. 이 바다와 그 상어 옆에 조그맣게 메디큐브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잘 쓰셨네요.
그러니까 살짝 넣어둔 거죠. 그러네. 아니면은 스페인에서는 KFC에서 관련 메뉴를 그 퉁퉁퉁퉁 사우르 관련 메뉴를 낸다라는 소식도 제가 접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밈을 활용했을 때 사람들이 더 친숙해하고 요즘 틱톡이나 뭐 이런 숏폼에서 유행하는 간식들 자체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한 번쯤 사 먹어보고 싶고 관심을 확 끌기에는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거를 그냥 단순히 뭐 말장난을 넘어서 이런 속뜻까지 뭐 캐릭터 설명, 세계관까지 봤을 때 이걸 정말 마케팅까지 써도 되나라는 생각은 저는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죠. 다 그냥 지금 표면적인 것만 보고 사용을 하시는 건데 은근히 좀 딥하다. 그렇죠. 논란. 그러면 민평가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마이크는 몇 점이신가요? 저는 3.5. 3.5. 왜냐면 뭔가 저의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대중화가 되어버려서 어쨌든 밈으로서의 그 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잘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타민 씨는 어떠세요? 저는 3점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브레인로트 그 자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언캐니 밸리 네네네.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서 뭔가 그 대육회의 지점을 왔나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AI 자체가. 이제 극복을 한 거죠. AI의 불쾌한 골짜기를. 최근에 그 나야 문희? 그게 뭐예요? 였나? 티빙에서 하는 그 남은희 선생님의 초상권을 따서 출연은 하나도 안 하시는데 그 초상권으로 AI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추천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언캐니 밸리다. 불쾌한 골짜기다 라고 하는데 이런 시도가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또 아예 AI로 만들어진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또 내가 받아들이고 대육회까지 가는 시기가 오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와, 하긴 옛날에 영화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욕했잖아요. 왜 움직여 이러면서 무서워 이랬는데 너무 무서워 이랬는데 이제 다 대중적인 게 됐으니까 AI도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 진짜 영화 그런 역사로 대입을 해보면 초반에 되게 막 기이한 것들도 많고 영화 기법들 중에서도 되게 실험적인 것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AI가 이런 트랄라라를 비교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이런 실험적인 여정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와, 저는 이 영화 개봉한 줄 몰랐는데 지금 쳐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트랄랄레로 그림체로 남은희 선생님이 그려져 있어서 소름 실화다 진짜. 그래서 앞으로 사실 그 5년 전까지만 해도 뭐 AI에 대해서 뭐 이런 챗GPT가 저희의 삶에 그렇게 완전 가까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럼 5년 뒤에는 또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거를 어떠한 출발점으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가능성 있는 것 같은 게 요즘에 챗GPT로 대화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정도로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 말투를 학습시켜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삶이랑 하나가 되고 있다. 갑자기 느꼈죠. 예전에는 막 얘네가 정보를 빼간다, 혹은 뭐 침략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약간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얘가 감정적으로까지 케어를 해준다. 맞아요. 제가 본 릴스 중에서는 너 뭐 나중에 AI가 침략하면 나 버릴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걔가 아니 땡땡이 너는 내 유일한 인간 친구이고 너 앉혀놓고 딸기 케이크 먹이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진짜 소름.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조차도 의존을 하고 있구나. 진짜
정말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요. 상담까지 어쨌든 걔가 더 상처를 안 받으니까 걔는. 그러니까 뭔가 감정 쓰레기통처럼 막 내 감정을 말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무섭네요. 저는 솔직히 환경 문제만 해결된다면 받아들이는 데는 얼마든지 이제 확장이 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도 요번에 샘 알트만 씨가 챗GPT 만드신 분이 고맙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GPT한테 그게 엄청난 돈과 자원이 들어간다. 대답을 해야 되니까 걔가. 그쵸. 고마워 한마디에. 질문을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어물성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들은 이제 걔네를 심심이처럼 대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는데 그쵸. 이제 CEO 입장에서는 그 답변을 몇 천만 명한테 해주려면 진짜 애초에 쓰는데 그러면 많이 자원이 들어간다는 그니까. 소리인 거잖아요. 고마워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그니까. 정도면.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해결이 되려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겠죠. 뭔가 재생에너지를 쓰면 어떨까? 아, 그쵸. 지금은 그쵸. 전혀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그렇게 에너지 생성도 거기서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좀 무한동력. 자급자족을 좋은데요.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가 좀 궁금해지는 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밈슐랭 라리라.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